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. 아, 네. 에픽테토스죠? 맞아요. 칸트, 니체, 쇼펜하우어까지 멘토로 삼았다는 그 고대 철학자요. 네, 이게 뭐 2000년도 더 된 가르치는데도 지금 우리 삶에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정말 많아요. 그쵸. 특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, 또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들이 담겨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아주 명료하게요. 그래서 이번에는 에픽테토스 지혜 중에서 정말 핵심만, 알맹이만 딱 뽑아서요.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전달하는 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 중심 잡는 법,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. 네, 첫 번째 핵심이 뭔가요? 첫 번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.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그거요. 네. 예를 들면 우리의 판간, 욕망, 또 뭘 싫어하는지 이런 내면적인 것들은 통제가 가능하죠. 그렇죠. 내 마음이니까. 그런데 뭐 건강 문제라든지 재산, 다른 사람들의 평판,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런 외부적인 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.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것에 자꾸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게 고통의 근원이라고 에픽테토스는 딱 짚어 말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외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, 어떻게 판단하느냐, 그게 고통을 만든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. 이 말이 핵심을 꿰뚫죠. 결국 상처받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. 생각보다 강력한데요. 네. 그래서 세상을 내 뜻대로 막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요. 그냥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. 이게 평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. 받아들임. 예를 들어서 뭘 잃어버렸을 때도요. 그냥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. 아,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.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좀 흥미로웠어요. 네,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. 기대는 버리고 존중을 택하라. 기대는 버리고 존중을 택하라. 네, 뭐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감정적으로 오르락내락 하지 말고요. 그냥 당신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.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역할, 형제는 형제 역할, 그 이상으로 내 기대에 딱 맞춰주길 바라지 말라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각자의 역할은 존중하되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 균형이 중요하다고 봤어요. 그리고 또 자기 가치를 막 외모나 다른 사람 칭찬 같은 데서 찾지 말라고도 하던데요. 네,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경고죠. 외적인 것들. 그렇죠. 진정한 가치나 존중은 그런 게 아니라 좀 품위 있고 사려 깊은 마음가짐, 그런 내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뭐 내가 지위가 낮거나 명성이 없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. 중요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,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행동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. 바로 그거죠.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.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럴 때도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.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죠.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이구나. 그렇죠. 만약 그 믿음이 틀렸다면 그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그 사람 자신일 테니까요.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좀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다음 원칙은 뭐였죠? 세 번째는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. 이겁니다. 행동으로. 네, 자기가 철학자인 척하거나 지혜를 설파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.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.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. 검소하게 살거나 절제를 하더라도 굳이 막 티내고 과시할 필요는 없다? 네, 전혀요. 자연스럽게. 여기서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도 나오던데요. 맞아요.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. 잡념이 많아진다는 건 어쩌면 몸을 좀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. 신호다. 네, 그래서 실제로 좀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 그 근심 같은 것도 같이 배출된다는 거죠. 마음이랑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. 그렇네요. 땀과 함께 근심을 배출한다.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요, 이익이나 손해가 다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걸 안다고 해요. 자기 자신에게서요? 네,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늘 스스로를 좀 경계하면서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태도를 지킨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었죠? 네, 마지막 핵심, 실천을 미루지 말라.
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. 지금 당장. 네, 철학 원칙을 그냥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. 지금 이 순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. 이렇게 딱 결심하고 바로 행동해야 한다. 내가 최선을 가고 생각하는 걸 규칙으로 삼아서 즉시 따라야 한다. 그렇죠. 삶은 전쟁터 같고 매 순간이 중요하다. 기다려주지 않는다. 뭐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에요. 정말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 같아요. 정리해보면 결국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면의 판단과 행동뿐이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. 네. 그럴 때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. 당신을 화나게 하는 건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.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 해석과 반응이요.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지금 당장 당신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. 혹시 지금 당신을 좀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저것은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.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. 라고요.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선언해 보는 거, 그것만으로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.